천부경의 1, 2편을 다루고 벌써 3편까지 왔습니다. 영상은 천부경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섭리를 최대한 쉽게 풀고 있는데요. 사고를 확장하여 깊이 들어가면 가장 심오한 철학을 형성하는 것이 천부경이 담긴 절대적인 이치이지요. 그만큼 단편만 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천부경입니다. 전체 내용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3편은 1, 2편의 내용을 응용하여 조금 더 깊은 해석을 해보았는데요. 지난 편의 내용을 간략히 짚어보면서 3편을 소개합니다. 지난 편에 다룬 천지인은 형상의 천지인이었습니다. 무라는 속성이 1로 형상화되면서 양극이 나타나고 양극을 모두 갖는 유무가 생겨납니다. 이 유무가 바로 진문천에서 얘기하는 근원적 천이지요. 근원적인 천으로부터 또다시 상대적인 개념이 생기면서 나타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형상의 땅입니다. 마찬가지로 형상의 천과 형상의 지는 양극을 띠게 되고 양극을 매개하는 극으로 나타난 것이 형상의 인입니다. 이렇게 선극으로 구성되는 유무로부터 형상의 천, 지, 인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천, 지, 인에서 보여지듯 삼극이 하나의 완성체를 이루는 법칙과 형상 속에서 만물이 분화되는 모습, 다시 형상의 만물이 물질화되는 과정을 담은 글이 131 적십거 무게화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131 적십거 무게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도록 합니다. 131 1이 세 개가 모여 하나의 커다란 1을 이룬다. 형상이라는 관념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으로 존재, 비존재, 그리고 존재와 비존재가 혼합된 혼재라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한하고도 규정 지을 수 없는 태초의 무를 형상화한 일은 형상을 구성하기 위한 삼극의 법칙을 따릅니다. 무의 또 다른 모습인 일은 삼극의 법칙을 내포한 끝없는 형상을 나타내고 이렇게 나타난 무의 무한한 형상을 통하여 우리는 무가 무한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일이 삼극으로 구성될 수 있는 것은 삼극을 나타낼 수 있는 바탕이 무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무는 인식할 수 없는 무한이면서도 그 무한은 삼극의 기초적인 요소를 갖추고 일은 인식할 수 있는 무한이면서도 그 무한 역시 기초적인 삼극의 구성 요소를 가집니다. 곧 스스로 하나의 극을 이루는 극이 세 가지가 모이면서 삼극을 구성하여 커다란 하나를 이루고 이것이 바로 무와 일입니다. 이렇게 무와 일은 각각 삼극으로 구성된 하나인데 더 넓게 보면 무는 인식할 수 없는 개념으로서 비존재, 유는 인식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존재라고 한다면 무와 유는 양극이 되고 이 양극을 연결하는 유무가 혼재에 해당합니다. 이 무와 유의 혼합인 유무는 무와 일이라는 양극이 하나라는 개념을 만들어주는 세 번째의 극으로
무와 유를 모두 갖춘 유무로부터 만물이 생겨납니다. 유무는 진본천에서 이야기하는 근원적인 천과도 같은 의미이고, 이러한 유무, 즉 근원적인 천은 다시 삼극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의 삼극은 앞에서 설명한 진본천의 천으로부터 나오는 일일지의 지와 일리인의 인이었지요. 그리고 이러한 삼극은 각각 물질적인 천지인의 토대가 되고, 이 물질의 천지인은 다음 편 삼천이, 삼지이, 삼인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에 소개하겠지만 이 물질의 천지인을 구성할 때도 3요소가 필요하지요. 바로 천지인의 앞에 붙은 3이 그러한 3요소를 뜻합니다. 이렇게 태초의 삼극으로부터 새로운 삼극이 탄생하고, 그 삼극은 또다시 새로운 삼극을 낳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세 개의 극이 모이면 무한한 탄생을 창조합니다. 양극과 양극을 아우르는 극은 각자가 하나의 극인데, 이 하나의 극들인 세 가지 극이 모이면 그것은 다시 하나의 완성체가 됩니다. 완성체로서의 일은 태초의 무와 일을 구성하고 나아가 모든 만물의 창조를 뜻하는 일로, 작은 일 세 개가 모이면 이와 같이 매우 큰 완성의 일을 이룹니다. 131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요. 그리고 뒤에 이은 적십거는 완성된 하나인 삼극으로부터 나오는 형상의 천지인에서 만물의 형상이 분화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적십거. 무한한 삼극이 쌓여 사방이 진실로 크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적십거에서 10은 숫자의 관념이 아닙니다. 10의 의미를 단순히 큰 수로 보면 오류가 생기는데, 한문에서 보통 가장 많다는 뜻으로 쓰이는 수는 9입니다. 9는 가득 찬 수로 만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많거나 크다는 표현으로 1만만을 쓰기도 합니다. 현재 쓰이는 숫자의 기호도 10 이상부터는 1과 0의 조합과 같이 기존의 숫자를 조합하여 표기하기에 한 자릿수로 9가 제일 큰 수이지요. 대신 10은 하늘과 땅이라는 형상 사이의 공간을 포함한 만상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이는 10의 모양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1 두 개가 정확히 직각으로 겹쳐진 모양으로 세로로 세워진 1은 높은 곳에 위치한 하늘의 형상이고, 가로로 눕혀진 1은 수평으로 펼쳐진 땅의 형상입니다. 하늘과 땅의 양극이 서로 치우침 없이 정확히 극을 이루는 상태가 바로 이 직각의 형태이지요. 그리고 이 겹쳐진 1, 두 개는 사방의 방위가 되기도 합니다. 하늘과 땅의 형상 사이에 있는 모든 공간을 아우르는 개념을 하나의 문자로 간결하게 정리한 것이죠. 그리고 쌓일 적과 클 거가 10이 공간만이 아니라
공간 안에서 전개되는 모든 것들까지 포함하는 기호임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쌓인다는, 누적된다는 의미입니다. 탄생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131을 설명할 때 모든 형상의 속성은 무한한 삼극이라고 했는데 형상 하나하나가 다 무한한 유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절대자의 속성을 가집니다. 절대자가 모든 형상을 만들어낸 것처럼 형상 하나하나는 또 모든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분하의 개념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형상은 또 서로 합쳐지기도 해서 분하와 함께 융합도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끝에 클 거가 쓰인 이유는 하나하나의 형상들이 계속 분화하고 융합할 수 있는 성질을 가져 그 크기와 척도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 하나하나의 존재가 모여 또 하늘과 땅의 형상 사이를 가득 이루고 있으므로 전체가 진실로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모두 물질화되기 전의 형상이므로 한계가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무한히 큽니다. 따라서 전체는 무한하며 전체를 이루는 모든 구성 요소 또한 각자가 스스로 무한합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무게화부터는 형상으로부터 생겨나는 물질을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물질은 극으로 표현된 형상으로 만물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이제 형상의 만물이 물질의 만물로 나타나는 무게화의 이야기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무게화. 무가 괴짝으로 화했다. 무게화는 만물이 형상에서 물질로 변화하는 과정을 표현한 글입니다. 무게를 괴짝이 없어서 모자람이 없다라고 풀이하기 쉬운데 화라는 글자까지 같이 보아 무게화는 무가 괴짝이 된 원리입니다. 만물이 특정한 형체가 없이 에너지와 같은 상태였는데 괴짝이라는 일정한 형태를 갖춰 물질화되는 단계이지요. 여기서 괴짝이란 감각으로 느껴질 수 있는 표면입니다. 그리고 괴짝으로 화한다라는 것은 본질은 그대로인데 본질이 놓여있는 상태가 변화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만물은 외관을 갖는데 이 외관은 본질을 가둔 괴짝입니다. 그런데 무에서 나온 일이 괴짝이 되었다는 의미로 일괴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맨 처음 등장한 무가 다시 쓰였습니다. 이처럼 무괴화로 쓰인 까닭은 무의 그 근원적 속성이 그대로 괴짝 안에 들어가 있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괴짝이라는 정해진 틀이 있지만 괴짝이 내포한 능력은 무와도 같이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의 무한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는데 계속되는 삼극과 같이 그 모든 것도 근원인 무의 속성과 같이 무한하고 끊임없는 탄생을 낳습니다. 만상이 물질화 과정을 거쳐 만물이 되고 만물은 자신만의 제한된 공간인
괴짝을 가지는데 모든 물질은 이처럼 제한된 공간을 가지지만 본질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저마다 갖고 있는 무의 속성이 괴짝으로 화한 것으로서 괴짝에 내재된 능력은 헤아릴 수 없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이른바 무한한 괴짝입니다. 이렇게 무한한 속성을 가진 모든 것들이 물질이라는 괴짝의 형태로 화하여 만물로 나타난 것이 무괴화입니다. 여기까지가 3편의 내용이고 다음 편에는 이어서 그렇게 나타난 물질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천지인을 구성하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럼 4편으로 찾아오도록 하며 요약으로 마치겠습니다. 3편의 본문을 어느 정도 숙지했나요? 요약으로 간단히 내용을 상기시키겠습니다. 앞서 무의 형상화된 모습이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상이란 존재, 비존재, 혼재라는 세 가지 요소를 전제로 합니다. 즉, 형상의 1이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지요. 1은 무한한 형상의 집합체이지만 자체는 삼극의 법칙을 따름으로써 무한한 것입니다. 그리고 1이 이렇게 삼극의 속성을 가진다는 것은 무에 그러한 삼극의 바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무의 또 다른 모습인 1을 통해 무와 1 모두가 삼극의 속성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무와 유는 다시 양극이 되는데 이 양극으로부터 두 극 사이를 연결하는 유무가 생기고 무유, 유무는 전체가 또 삼극을 이룹니다. 이러한 유무가 이루어짐으로써 본격적으로 만물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 형상이 극으로 표현되어 물질화된 만물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나타난 삼극이 천지인입니다. 천지인이 각각 물질이 되기 위한 요건도 삼극의 법칙을 따라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지요. 이렇게 삼극으로부터 삼극이 태어나는데 태어난 삼극이 다시 삼극을 낳음으로 헤아릴 수 없이 무한합니다. 바로 세 극이 모이면 하나의 완성체를 이루어 무한한 탄생을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131은 작은 1 3개가 모이면 커다란 하나의 1이 된다는 내용을 담습니다. 그리고 적십거와 무괴화에서는 만 가지 형상이 만 가지 물질로 탄생하는 과정을 그리지요. 적십거에서의 10이란 숫자 관념이 아닌 하늘과 땅이라는 형상 사이의 공간을 뜻합니다. 10이라는 글자는 사방의 방해가 되기도 하며 모든 만상을 포함한 공간입니다. 이 만상은 스스로가 삼극의 법칙에 따라 분할을 거듭하고 또 다시 융합하기에 무한한 탄생을 만들어냅니다. 이 하나하나의 무한한 존재들이 모인 공간은 진실로 큽니다. 이렇게 무한한 공간은 점차 물질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무괴화입니다. 본질은 그대로 있지만 그 본질이 그대로 괴짝 안에 가두어진 형태가 물질이지요. 무라는 본질의 근원적 속성이 만물에 내포되어 있고 만물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즉, 만물의 본질이 담긴 괴짝은 무한한 괴짝입니다. 3편의 131 적십거 무괴화를 요약해 보았는데요. 이로써 3편이 끝났습니다. 1, 2편에 비해 양이 제법 많아지고 내용의 난이도도 조금 높아졌지요.
더욱이 다음에 공개할 편들은 영상 이후 나름의 사고를 갖는 시간을 필수적으로 요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하고 더 나아가서 많은 질문과 답변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한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해결이 안 되는 질문이나 다른 논리를 가진 반론은 언제나 환영하니 있다면 남겨주길 바랍니다. 천부경 이해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해답을 제시하겠습니다. 수준 있는 토론을 기대하면서 다음 4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4편은 물질화된 만물이 천과 지와 인을 구성하는 삼천이, 삼지, 삼위인을 다룹니다.